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어제 장이 급락했습니다. 채권과 금과 은을 제외한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급락했죠. 나스닥은 4% 이상 빠졌고, S&P도 그에 준하는 만큼 하락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급락하면서 특히 10년물 이상 장기 채권 금리도 급락했고, 채권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도 불확실성에서 꽤 강하게 올랐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반대로 급락했죠.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 가능성과 수출 통제 조치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반응했고요. 잠잠했던 미중 무역 긴장 재고조 가능성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거죠. 근데 반등 국면 전환이란 패턴을 노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꽤 많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타코 트레이드라는 아이디어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요. 타코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얼웨이스 치킨 사우시죠. 트럼프가 강한 위협을 던져 시장을 흔든 뒤에 실제 실행을 미루거나 타협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관점이죠. 앞으로 이 타코 트레이드 패턴이 계속 이어질지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찬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구체적인 배경은 트럼프는 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히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둘러싼 중국의 수출 제한 움직임에 대응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론에 직접 경고한 거죠. 또 중국과의 예정된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고 무역 협상의 문이 닫힐 가능성도 시장에 암시했습니다. 중국 또한 며칠 전부터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맞대응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무역 전쟁으로 빚어지는 이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히 갈등의 재점화만을 뜻하진 않고 공급망이 다시 교란되고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국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다양한 채널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반응을 다시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특히 반도체나 IT 소비재 등 중국 공급망 의존이 큰 업종 중심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미 국채나 금, 달러 쪽 자금이 이동이 이루어졌죠. 이번 관세 위협이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저가 매수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은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조정에 대한 명분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달러 유동성까지 긴축되어 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 불편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선 반응된 조정과 과민 반응한 시장의 저점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종종 정책 리스크에 과민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계속 그 과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강한 위협이 나오면 기관과 알고리즘 자금이 하방 방어를 위해서 매도 압력을 넣고 오버슈팅으로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민 반응은 오히려 단기 하방 여지를 더 확대시키지만 그 끝에는 되돌림 반등 여지가 큰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번 관세 충격도 시장이 과민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과도한 조정과 반등 준비 구간이라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빅스 지수가 급등하면서 톱니는 아직 본격적 하락은 월요일에 가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락할 때마다 분할로 저렴해진 주식을 계속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안 사고 언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투자자 심리는 당연히 공포 탐욕 지수에 따라 공포로 급격하게 움직이면 다시 이제 탐욕으로 가는 회복의 단계를 거치고요. 관세 위협과 주가 급락은 투자자의 과도한 비관 반응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그 반전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 유입으로 다시 반등이 시작됩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즉시 실행보다는 11월 1일을 또 염두해서 그 이전 시점을 언급한 상태인데 시장에 조정 여지를 주면서 협상 여지를 이미 남겨뒀어요. 이런 시간적 여유가 투자자에게 충격을 소화하고 진입 타이밍을 잡을 기회를 주는 거죠. 예전에도 계속해서 관세 실효 날짜를 미루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긴축되고 있지만 25년 현재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점이 이제 다다랐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런 기대 등이 엇갈리는 흐름 속에 쌓여 있긴 한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완화 기대감이 있어요.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조짐이 다시 보이면 유동성 기반 반등 동력이 존재합니다. 즉 관세 충격이 단기 이벤트로 머물러 있으면 리스크 온되었던 시장 분위기가 다시 리스크 오프로 전환되면서 위험 자산들이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위험만 던지지 않고 관세를 실제로 실행하거나 보복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기업 이익 전망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가 매수 구간이 빠르게 무너지고 하방 압력이 연장될 수가 있겠죠. 채권금리가 급락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무역 충돌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역 충돌은 단지 미국, 중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출 중심 경제에 타격을 주겠죠. 한국과 대만과 일본과 독일, 유럽 등 수출국 중심 경제가 약화되면 주요 기업 실적이 줄고 시장 전반의 모멘텀이 꺾이겠죠. 근데 26년은 미국의 중간선거 해입니다. 그 전에 트럼프는 무리수를 계속 둘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관세 효력이 실행된다면 대폭 인상된 수입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유가 조정과 수출 수입 기업들이 관세를 흡수하고 소비자에게 그 물가를 전가를 안 시켰는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전자제품과 반도체, 히토류 소재 등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은 가격 충격이 클 수 있겠고 결국 미국 소비자 기업 모두가 부담하겠죠. 중앙은행 페드나 연준 위원들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면 관세 실행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미국 기업 중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가 강화되면 원자재나 부품 수급 비용이 올라가고 기업 이익성이 악화되겠죠. 이런 반응이 예상되면 기업 로비나 업계 압력이 관세 집행을 늦추거나 완화하도록 정부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세 확대 공포가 시장에 즉각 반응해 주가가 급락하거나 또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금융시장 쇼크가 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계속 반복했던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관세 집행을 미루는 선택을 결국엔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뭔가 관세 위협과 철회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은 쉽게 방향성을 잃고 횡보장 또는 변동성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매수 리스크가 커지고 단타 중심 전략이 아니라 수익 구간이 제한될 수는 있어요. 일단 하락 국면을 노려서 레버리지 진입을 시도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지만 반등이 늦거나 심리가 꺾이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특히 대출 매수나 증권담보대출이나 선물옵션 이런 위험이 큰 투자 방법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 장이 열리는 시간에 한꺼번에 대량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리하겠죠. 첫 번째 진입으로 이번 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 일부 들어가고 만약에 더 큰 하락이 있을 때 더 많은 비중을 넣으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 시장에서도 자산 배분을 하신 분들은 손실이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히 이번에 경기방어주 같은 코카콜라나 펩시나 이제 필립 모리스 같은 주식은 어제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사실 이런 거대한 매크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면 멀리 볼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타코 트레이드는 트럼프가 계속 저 자리에 있는 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런 반복 패턴이 시장 참여자들 기억 속에 각인돼 있어서 관세 위협과 과민 반응 그리고 다시 조정과 협상, 타결,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미리 염두에 둔다면 이번 하락은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니라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